PFT 멤버들의 항고 소송의 폐색이 굉장히 짙어진 악수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PFT 멤버들 템퍼링 사태에 연루되어 있고 공범 취급마저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멤버들이 공범이건 공범이지 않건 굉장히 의지하고 따랐던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흔한 말로 잘 나가야 이 멤버들도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안성희 씨 굉장히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미 PFT 멤버들을 옹호했던 세력은요, 하나, 둘, 전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던 방통심의위 1146건 최다 시청자 민원의 기록을 세웠던 아주 오역의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선정이 되었죠. 그런데 김상중 씨는 오히려 상을 받으며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태에 많은 누리꾼들은 정말 큰 불만과 분개함을 쏟아냈죠. PFT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팬연합이라는 아주 의문스러운 세력들까지 하나같이 정의구현, 정도를 걷지 않고 전부 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팩트로서 입각해 봤을 때 폐색이 짙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러한 말을 길게 말씀드렸느냐?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PFT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로 드디어 칼 빼들었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제가 이런 칼 빼들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한 번 더 빼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홍준 대표님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 승인받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추가 압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야, 이제 보니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PFT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FT 소속사 강경 대응에 나섰다. 더기버스 등의 10억 손배소. 걸그룹 PFT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희 씨, 백아무개, 이거 백진실 이사겠죠? 그들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라고 4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 사실을 밝힌 겁니다. 아울러 추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려갈 것이다 라고 밝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10억 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늘려가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트랙트 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을 통해 안성희 씨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어트랙트를 기망하거나 어트랙트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여 어트랙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안성희 더기버스 대표는 PFT 히트곡 큐피드를 프로듀싱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더기버스의 사내이사인 백이사 역시 이번 프로젝트와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템퍼링 사태에 휩싸이게 됐죠. 자, 그러면서 어트랙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성희 더기버스 대표와 백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일 뿐이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 간의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애 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또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늘릴 예정이다. 무섭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은 당연하고요. 특히 광고 섭외를 거절한 것들, 이것들도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를 더기버스와 안성희 씨에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실제로 그러한 소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무섭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더불어서 지금 보면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사실로 인해 자,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어트랙트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려갈 것이다. 자, 안성희 씨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바람 앞에 등불이다라는 표현이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미 가압류 신청도 승인이 났어요. 거기에 더기버스의 이 대표가 위법 행위가 밝혀지며 교보문고 측에서 투자한 금액 우선주에 한해 60억 원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태가 된 겁니다. 그거를 2달 안에 해결해야 돼요. 못하면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10억 원 손해배상까지 진행이 됐고 이게 시작입니다. 몇몇 분들은 10억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10억 원이 고작 시작일 뿐이다. 와, 살벌합니다. 이제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한편 어트랙트는 내년 데뷔를 목표로 새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도 받고 있죠. 그 모든 과정을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를 믿고 지원해주신 투자자들과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계속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걸그룹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로 전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야, 결국 이 내용이요. 많은 뉴스 방송사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결국에는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만이 아니라 배기사도 당연하지만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 역시 템퍼림의 공범 사태가 아니냐, 공범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아직도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을 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적인 판단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손해와 직접 받았을 분노를 생각한다면 공세적이지 않은 게 일반적이진 않다. 내가 볼 땐 멤버 쪽에 전홍준 대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손해배상 소송 탁 했잖아요. 이때 피프티 멤버들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 않고 있죠. 그런 것도 모르고 오히려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을 횡령 배임죄로 형사 고발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결국 멤버의 부모님들도 지금의 현 상황과 사태를 올바르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슬슬 멤버 쪽에서 복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미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 당할 것 같으니까 슬슬 돌아오려는 게 아니냐. 이때 전홍준 대표도 생각을 잘해야 한다. 만약 멤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아주게 된다면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전홍준 대표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최대한 멤버들에게도 복귀를 할 때 특수 조건을 걸어야 한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10억 원 손해배상 있지 않습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진행한지 아세요? 뭐 모르겠습니다. 더기버스에선 당연히 한 거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홍준 대표님의 변호인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냐? 2022년을 빛낸 최고의 변호사 탑6에 뽑혔습니다. 로펌에서 42명을 선정했는데요. 보이십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탑3의 광장 법무법인의 박재현 변호사. 자, 민사 부문에서 탑3에 꼽힌 것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선임한 광장 법무법인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북아시아 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에 선정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게 올해 기사입니다. 제주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항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냈습니다. 전부 승소했어요. 결국 제주항공에 23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례적인 배상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전홍준 대표님은 1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지금 이미 올해 2월 달에 3월 달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제주항공사의 230억 원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담당 변호사가 바로 같은 변호사란 얘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변호사를 전홍준 대표님이 선임을 해서 지금 10억 원 손해배상을 탁 때린 겁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전략적인 것에 덕이버스 안성일 씨가 지금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나락으로 가고 있던 현재의 상황이 더욱더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멤버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가처분 항고소송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 법원은 이미 다 판단을 했어요. 음원, 음반 수입 정상 구조, 더불어서 뭐 멤버들에 대한 건강관리, 회사 관리 차원. 그런데 이 계약서 관련 조항에서 멤버들이 지급받아야 할 분배 금원 자체가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저작권료로 또는 음악에 대한 음원 수익이 지급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고 14일 이내에 정산 자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미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의 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는요. 역시 당초 금액에 대해 분배할 것도 없었고 이 멤버들에게 내용 증명을 받고 14일 이내에 전부 다 시정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다시 항고를 해서 전홍준 대표님을 이기게 되냐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덕이버스 안성일 씨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요. 피프티 멤버들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누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을 옹호하는 팬연합이라는 측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역시 당초 멤버들이 탈주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에서 일어나는 이 시작에 불과한 10억 손해배상, 나아가 가압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는 걸 이 멤버들, 멤버의 부모님들, 덕이버스의 멤버들까지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S급의 대우를 이미 받았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의상 중에 하나죠. 일명 하니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만화 캐릭터 하니 혹시 아십니까? 그 하니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청바지인데요. 이거는 뉴진스 걸그룹도 입었던 청바지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소돌, 정말 큰 기획사도요. 이제 데뷔를 막 한 신인들에게 이 정도 금액대의 옷을 절대로 협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두고서 뉴진스 멤버들의 이런 의상들이 별로였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게 바로 뉴진스 걸그룹입니다. 이 뉴진스 걸그룹도 입었던 옷을 멤버들이 이미 데뷔 초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었는지를 1도 모른다? 이건 정말 도의적인 문제에서 심각함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의 이 80억 투자, 80억 이상 투자했을 수도 있다. 그 뜻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접비 30억, 간접비 33억, 잔여금 16억, 대략 80억 원 정도를 PFT 관련 투자로서 80억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된 건 어트랙트의 자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80억 이상 투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예를 든다면 강남 숙소의 임대료, 지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월세방은 보증금이 들어가죠. 그 보증금은 지출 항목에 넣을 수는 없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1년이건 2년이건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금액이잖아요.
당장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비에 대한 자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실, 사무실 내에 있는 장비들,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구입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그 감가상각비가 지출 항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최초에 구매했었던 그 원가에 대한 지출금은 지출 항목에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출은 됐지만 폐업하게 될 경우 매각할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녹음 비용, 녹음 기기, 각종 설비에 대한 금액은 지출 항목으로는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 투자 금액은 80억만이 아니라 어트랙트의 자산, 자녀 금액과 이 투자 비용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80억 이상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것이 PFT 멤버들이고 누가 이 PFT 멤버들의 성공을 감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까? 전홍준 대표님만이 이 멤버들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과 어떻게든 성공시켜 주겠다라는 대표님의 의지로서 낸 결과가 지금 이 빌보드 차트의 성적들이고 PFT 멤버들과 큐피드의 성공 사례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전홍준 대표님의 노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만 것입니다. 그 사태를 만든 주범에는 버기버스의 안성유 씨, PFT 멤버들 본인의 선택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왜 눈치채지 못하느냐?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왜 눈치 못 채는 척을 하느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급기야는 유튜브에요. 이 어트랙트에 대한 비난 댓글이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목소리가 독특할 수 있고 이것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K-POP 소녀들은 보통 모두 똑같은 소리를 낸다.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히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두 가지 현명한 사람들 뿐이다. 그들을 구별해내야 한다. 즉 PFT 멤버들의 독특한 보이스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회사를 덜었다고 비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이건 유튜브의 한 댓글일 뿐입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 결국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 걸그룹의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 걸그룹 멤버는요. 자신이 데뷔하면서 대표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 대표님한테 자신있게 100명 채운다고 했어. 원래 지르고 수습하는 편이야. 2만원 2시간 알바 나랑 같이 하고 앨범 사줄래? 제발 도와줘. 100장에 내 3집 걸었으니까. 앨범 100명을 구입해준다라는 걸 대표님한테 호언장담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10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쁨의 앨범 하나만 구입해주세요. 사인까지 예쁘게 해서 보낼게요. 제발요. 그리스로 와달라고 하니까 그리스로 가려면 앨범 100장 먼저 팔아야 해요. 드디어 앨범 나왔구나 라고 하죠. 친필 사인 예쁘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앨범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 사주고 싶네 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걸그룹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앨범을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팬사인회 같은 걸 물어보자 대표님이 팬미팅 책임지고 50명에서 100명 구매하면 하겠다. 못 채우면 팬미팅 접을 거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팬들에게 대답하면서 대표님과의 약속과 앨범 판매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앨범 구매했다라는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결국 이 걸그룹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화려한 외모와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표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앨범 판매를 했다. 즉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수많은 걸그룹, 수많은 아이돌들이 데뷔 준비하거나 또는 데뷔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연습생으로 저물거나 데뷔를 했음에도 금방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은퇴 아닌 은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계가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PFT 멤버들은 그토록 전원중 대표님을 만나 큰 성공을 단기간 내에 이뤄냈음에도
저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결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결국에는 이 PFT 멤버들에게 어울리는 옷은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뉴진스가 입은 이런 비싼 브랜드의 옷이 아니라 이런 옷이 지금 어울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비결수복, 미결수복, 모범수복. 맞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입는 죄수복이에요. 오죽했으면 일반 대중들이 PFT 멤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건 전홍준 대표님이 정말 애쓰고 만들어준 그런 비싼 브랜드의 옷이 아니라 죄수복이 가장 잘 어울린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PFT 멤버들, 결국 더기버스의 이 템퍼링 사기 계획에 싸그리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송을 통하여 법의 처벌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멤버들은 스스로 사기꾼임을 자명하는 낙인을 스스로 새긴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PFT 멤버들 본인들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 더기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베스트 기억나십니까? 폰지 사기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이 베스트. 그 내부 사무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폰지 사기 기억나시죠? 이미 이 폰지 사기를 한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었던 이 베스트. 안성일 폰지 사기라고만 검색을 해도요. 지금 각종 의혹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베스트, 바로 이 기업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베스트 코리아 부문 대표를 지냈던 안성희 씨가 이 베스트 코리아에서 낸 이 음악 저작권 어플리케이션, 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앱을 이용했지만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는 채 거의 먹튀라고 하죠. 먹고 튀는. 근데 이 사무실에 내부가 공개가 됐고 아직도 여기에 모여서 트위터, 온라인을 통하여 여론전을 더기버스 멤버들이 모여서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쏟아지면서 자,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이 베스트 코리아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이냐?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런칭을 중지한 채 이 베스트라는 업체 자체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참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보면 여전히 이 지도 2018년도 4월달, 12월달에 있었던 이 베스트 폰지 사기의 중심인 이 업체의 간판이요. 이 지도에서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 지금 2023년도를 볼까요? 2023년도 4월달에 촬영된 지도에도 여전히 이 베스트라는 업체의 간판이 사무실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자,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월이 아니라 5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면 간판이 교체가 됐을 것이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나 지났으면 보통 간판을 빼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곳이 더기버스의 또 다른 비밀리에 운영되는 회사로서 여전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여전히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그리고 많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사무실에서 말이죠.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 경찰 조사가 미뤄지고 있지만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면 아마 까도 나오는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